제사 술잔이 대리석 비석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빠, 나 1등 했어. 1등 했다니까? 가을비가 쏟아지는 묘지에서 8살 남자아이가 낯선 무덤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꼬깃꼬깃한 상장을 흔들며 외치는 아이의 얼굴. 그 순간 H그룹 최진우 회장 부부는 숨이 멎었습니다. 죽은 아들과 똑같이 생긴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한소의 여사의 손에서 미끄러진 술잔이 제단 위로 떨어져 날카로운 소리를 냈고 깨진 유리 조각들이 아이의 상장 위로 흩어졌습니다. 여기 우리 아빠 무덤이니까 저리 가요. 아이의 외침이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한 아이의 등장으로 시작된 진실 찾기. 그 끝에는 용서가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놀라운 반전이 펼쳐질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니어분들의 즐거운 인생을 위해 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진우 회장 부부가 아들 최민재의 5주기를 맞아 뉴욕으로 향하던 날이었습니다. 고급 세단 안 한소희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아들을 잃은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오늘만은 조용히 다녀옵시다. 최진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묘역에 도착하자 관리인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H그룹 가문의 묘역은 언제나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아들의 비석 앞에 낯선 흔적이 있었습니다. 시든 들꽃 한 송이, 그리고 작은 발자국. 이게 뭐지? 최진우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고 저 멀리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아빠. 한소희가 우산을 펼치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낡은 운동화를 신고 묘역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비에 흠뻑 젖은 채 무언가를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최민재의 비석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두 팔로 비석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나 1등 했어. 선생님이 칭찬했어. 아이가 꼬깃꼬깃한 상장을 펼쳐 보이며 웃었습니다. 빗물에 번진 글씨가 보였습니다. 모범상 박태양. 한소희의 손에서 제사 술잔이 미끄러졌습니다. 쾅! 술잔이 비석 재단에 부딪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상장 위로 튀었고 아이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 저건. 한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의 얼굴. 죽은 아들 민재가 어렸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인매,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최진우도 아이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5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되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아이가 낯선 어른들을 보며 상장을 품에 감췄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아빠 무덤이에요. 저리 가요. 아이의 말에 최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내 아빠? 한소희가 한 걸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진우가 아내의 팔을 붙잡아 막았습니다. 됐어. 관리사무소에 확인해 봐야겠어.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아이는 비석을 끌어안은 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최진우 부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차가운 빗속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멈춰 섰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죽은 아들의 무덤을 아빠라고 부르는 걸까요? 다음 날 최진우는 비서를 시켜
묘지관리사무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박태양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5년 전부터 정식으로 참배자 명단에 등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보호자 이름은 박수연. 박수연? 이 여자가 누구야? 최진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주소를 찾아봐. 당장. 최진우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기사도 비서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차는 도심 외곽의 낡은 상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수진꽃집. 간판은 오래되었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최진우가 차에서 내려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봤습니다. 어제 그 아이 박태양이 꽃집 안쪽에서 벽에 붙은 상장을 가리키며 웃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꼬깃꼬깃했던 그 상장이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나만 칭찬했어.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유리창 너머로도 들렸습니다. 최진우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딸랑거리는 종소리와 함께 꽃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장미, 백합, 국화가 뒤섞인 진한 향이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얼굴에는 수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꽃 찾으세요? 하지만 최진우의 얼굴을 본 순간 여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박수연 씨요? 최진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어제 내 아들 무덤에서 뭘 한 거지? 아이까지 동원해서. 박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민재 씨 아버님이세요? 최진우는 박수연이 죽은 아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조차 불쾌했습니다. 감히 누구라고 이름을 함부로 불러? 돈이 목적이지? 얼마면 되겠어? 박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묘지관리소에 아이 이름까지 등록해 놓고 연극하던데. 얼마를 원해서 이런 짓을 벌인 거야? 박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태양이는 당신이 모질게 외면했던 민재 씨의 친아들이라고요. 안쪽에서 놀던 태양이가 두 사람의 험악한 분위기에 놀라 상장 뒤로 숨었습니다. 박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표지는 세월에 닳아 모서리가 해져 있었습니다. 못 믿으시겠죠? 보세요. 민재 씨가 태양이 갓난아기 때 안고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첩 속에는 젊은 최민재가 갓난아기를 조심스럽게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 최민재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박수연이 편지 몇 통도 함께 내밀었습니다. 이 편지들도 민재 씨가 저한테 직접 쓴 거예요. 이것도 조작이에요? 최진우는 사진첩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사진첩이 바닥에 떨어지며 사진들이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요즘 세상에 사진 하나 조작하는 게 어려운 줄 아나? 글씨 흉내내면 그만이지. 최진우가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흰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봉투 안에서 돈다발이 비쳤습니다. 이걸로 입 닫아. 다시는 내 아들 무덤이든 H그룹 근처든 얼씬도 하지 마. 박수연의 얼굴이 모욕감으로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돈 봉투를 집어들어 최진우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던졌습니다. 봉투가 터지며 지폐 수십 장이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이딴 더러운 돈 받자고 당신 찾아간 줄 알아요? 태양이한테 아빠가 있었다는 말, 그 말 한마디 해주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박수연의 목소리는 울분으로 떨렸습니다. 태양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무서워. 저 아저씨 누구야? 최진우가 흩날린 돈을 경멸스럽게 쳐다보며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내 아들 최민재는 5년 전에 죽었다. 그리고 내 손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명심해. 최진우는 차갑게 돌아서서 가게 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딸랑거리던 문종이 격렬하게 울렸습니다. 박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흩어진 사진들을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태양이가 엄마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꿈처럼 돈과 사진들이 뒤섞여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소희는 남편 최진우 몰래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입력된 주소는 태양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였습니다. 가을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교문 앞 플라타너스 나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소희는 고급 승용차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는 종이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교문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소희는 차 안에서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때 낡은 운동화를 신은 태양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교복은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지만 운동화는 여러 번 기워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태양이가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태양아, 이쪽이야. 친구가 부르는 소리에 태양이가 급하게 방향을 틀다가 낡은 신발끈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쿵! 시멘트 바닥에 무릎이 세게 부딪혔습니다. 으앙! 태양이의 무릎에서 붉은 피가 솟았습니다. 한소희가 비명을 지르며 차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하이힐이 아스팔트를 차는 딱딱 소리가 급박했습니다. 아가, 괜찮니? 세상에 피가. 한소희가 최고급 실크 손수건을 꺼내 태양이의 상처를 닦아주려 했습니다. 손수건에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태양이가 낯선 할머니의 등장에 놀라 울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누구세요? 저리 가요. 바로 그때 태양이를 데리러 온 박수연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달려왔습니다. 태양아. 박수연이 아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한소희는 박수연을 보자 걱정하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엄마라는 여자야? 한소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애를 어떻게 키우길래 이런 낡은 신발이나 신기고 이런 바닥에서 굴러다니게 해? 한소희가 태양이의 낡은 신발을 내려다보는 시선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수연이 태양이를 더욱 감싸며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요. 한소희가 박수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태양이한테 최고의 교육, 최고의 환경 다 줄 수 있어. 저런 낡은 신발 말고 제발 아이 미래를 생각해. 당신 자존심 말고. 한소희의 목소리는 간절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수연이 한소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우리한테 신경 끄세요. 가요, 태양아. 박수연이 태양이의 손을 잡고 돌아서려는 순간 한소희가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내 손자야. 그 아이는 내 손자라고. 주변 학부모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수연은 한소희를 차갑게 쳐다본 뒤 태양이를 데리고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소희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진우는 K그룹 법무팀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거대한 회의실 타원형 테이블에 회사의 핵심 인물들이 모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만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박수연 모자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완전히 끊어내야 하네. 최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장 공식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 그리고 결과가 나오는 즉시 법적 조치에 들어가.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정 이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스쳤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회장님, 저에게 맡겨주시죠.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최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자네가 직접 처리하게. 정의사의 눈빛에 알 수 없는 빛이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의사가 직접 박수연의 꽃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법원 명령서와 함께 검사 키트를 내밀며 태양이의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차갑고 기계적인 손길이었습니다. 박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조작하지 말아주세요. 정의사는 차가운 미소만 지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K그룹 회장실이었습니다. 높은 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전경이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진우의 시선은 창밖이 아닌 책상 위 서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정의사가 긴장한 얼굴로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최진우가 봉투를 뜯어 결과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회장실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친자관계 불일치 마이너스 99.9%. 최진우의 얼굴에 안도와 분노가 동시에 스쳤습니다. 역시 쾅! 최진우가 결과지를 책상에 내리쳤습니다. 책상 위의 펜들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옆 소파에 앉아있던 한소희가 결과지를 보는 순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감히 K그룹을 상대로 사기를 쳐. 김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장 저것들, 사기죄, 명예훼손, 접근금지. 동원할 수 있는 법은 다 동원해서 고소해. 정의사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회장님. 제가 직접 법무팀을 지휘해서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박수연의 꽃집에 H그룹 법무팀 변호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수연 씨 사기 미수 및 H그룹 명예훼손 혐의로 긴급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게 집기 전부 압류 들어갑니다. 변호사들이 빨간 압류 딱지를 가게 집기에 거칠게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 이건 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박수연이 울부짖으며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정성스럽게 가꾼 꽃들이 난장판이 되어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나 어지러워. 구석에서 떨고 있던 태양이가 갑자기 코피를 쏟으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쿵! 태양아, 정신 차려. 박수연의 비명소리가 꽃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의사가 침통한 표정으로 진단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급성 재생 불량 성빈혈입니다. 몸에서 피를 아예 못 만들고 있어요. 당장 맞는 골수를 찾아 이식하지 않으면 아이가 위험합니다. 박수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골수요? 제 거 쓰세요. 제발 우리 태양이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박수연의 골수 검사 결과는 불일치였습니다. 절망에 빠진 박수연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박수연은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H그룹 본사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빗물이 그녀의 얼굴과 옷을 흠뻑 적셨습니다. H그룹 본사 화려한 로비에서 나오던 최진우의 바지가랑이를 박수연이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제발. 태양이가 죽어가요. 피를 못 만든대요. 제발 골수 검사 한 번만 받아주세요. 박수연의 목소리는 울음과 절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최진우는 빗물에 젖어
자신에게 매달리는 박수연을 벌레 보듯 쳐다봤습니다. 불일치 결과지가 나왔는데 무슨 소리야? 아이가 죽어간다고요. 제발요. 쾅! 최진우가 박수연의 어깨를 복도 바닥으로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박수연의 몸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어디서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아이가 죽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당장 저 여자 끌어내. 보안 요원들이 박수연의 양팔을 붙잡아 질질 끌어냈습니다. 회장님, 안 돼요. 태양이 정말 당신 손자란 말이에요. 박수연의 절규가 빗소리에 묻혀 흩어졌습니다. 태양이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창백해져 갔고 한때 밝게 빛나던 눈동자도 점점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결국 태양이는 무균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방, 산소 마스크를 쓴 아이의 얼굴은 안쓰러울 정도로 작았습니다. 박수연은 유리창 너머로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아들을 보며 병원 복도 의자에 넋을 잃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무균실 안의 태양이는 여전히 생과 사의 경계선에서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소희는 남편 최진우 몰래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태양이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던 한소희가 의사를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저도 골수 적합성 검사 받고 싶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제발이요. 한소희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바로 그때 최진우가 우연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복도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저 멀리 박수연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낯선 중년 남자와 심각하게 대화하며 무언가 작은 물건을 건네받고 있었습니다. 최진우의 얼굴이 경멸로 일그러졌습니다. 저게 내연남인가? 공범이야. 아이 목숨까지 담보로 마지막 사기를 치겠다는 거지. 최진우는 박수연이 최민재의 아들이 아니라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그 순간 한소희가 의사 가운을 붙잡고 애원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검사받게 해주세요. 제발요. 최진우가 기둥 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윤지수,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 미쳤어? 최진우의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돌아봤습니다. 한소희가 남편을 밀어내며 울부짖었습니다. 난 못 가. 저 아이가 민재 같아서. 난 그냥 못 간다고. 검사라도 받게 해줘, 여보. 한소희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K그룹 회장 부부의 소란에 복도가 술렁거렸습니다. 체면이 구겨진 최진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끄러워. 좋아 하면 될 거 아니야? 대신 이게 마지막 증명이야. 나도 하겠다고. 이 검사로 저 꽃뱀 모자의 사기극을 끝내버릴 테니까. 최진우는 분노에 차서 한소희와 함께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K그룹 회장실이었습니다. 최진우가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 개인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대학병원 검사실이었습니다. 최진우 회장님 되십니까? 어제 의뢰하신 골수 적합성 검사 긴급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진우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불일치겠지. 서류나 빨리 보내. 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사모님 윤지수님은 불일치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숨을 골랐습니다. 회장님의 골수가 태양이 군과 90% 이상 일치합니다. 유전학적으로 두 분은 친조부 마이너스 손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쿵! 최진우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전화기가 카페 뒤로 굴러갔습니다. 일치? 90%? 내 손자?
최진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최진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멍하니 회장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오려다 회장의 표정을 보고 문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최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묘지에서 몰래 찍은 태양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최진우는 사진 속 태양이 얼굴과 책상 위 아들 최민재의 액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회장님, 최진우가 짧게 말했습니다. 병원 간다. 최진우는 차를 몰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무균실 앞 복도에서 박수연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넋을 잃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최진우가 박수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딱딱한 병원 바닥에 무릎이 닿는 순간의 차가운 감촉. 평생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았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미안하오. 최진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수연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어제 민재 씨 친구분이 주고 가셨어요. 박민수라는 분이요. 박수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정의사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최진우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김 이사가 가져왔던 첫 번째 검사 조작이었어? 최진우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이에게 최진우의 골수를 이식하는 대수술이 긴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새벽 4시 병원 전체가 고요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의 매운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최진우는 묵윤복을 입은 채 유리창 너머 태양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산소 마스크에 가려진 작은 얼굴로 가느다란 숨을 겨우 내쉬고 있었습니다. 최진우가 마이크에 대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태양아,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술실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10시간이 넘는 기나긴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수연과 한소희는 수술실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아 밤을 지샜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소희가 조심스럽게 박수연의 손에 따뜻한 커피캔을 쥐어주었습니다. 고마워요. 박수연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시계 바늘이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1시간, 2시간, 5시간, 8시간째 한소희가 피곤에 지쳐 박수연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박수연은 움직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마침내 10시간 30분 만에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지친 얼굴로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아이 의지가 강하네요. 박수연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소희도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며칠 뒤 최진우가 K그룹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최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최진우가 맞은편에 앉은 정의사를 노려봤습니다. 정의사, 20년간 내 밑에서 호의호식하니 내가 우습더냐? 최진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정의사가 당황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진우가 USB를 회의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USB가 테이블을 굴러 정의사 앞에 멈췄습니다. 쾅!
최진우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내 놈이 내 아들 민재 뒤에서 빼돌린 비자금 내역이다. 민재는 이미 알고 있었어. 내 놈이 어떤 놈인지. 정의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모함입니다, 회장님. 모함? 그럼 이건 어떠신가? 최진우가 두 번째 서류를 던졌습니다. 1차 유전자 검사 기관의 조작 시인서였습니다. 내 손자가 죽어가는데 감히 내 놈이 샘플을 바꿔치기 해? K그룹이 그렇게 탐이 났나? 회의실의 다른 임원들이 숨을 죽이고 대립을 지켜봤습니다. 궁지에 몰린 정의사가 눈을 번뜩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랬습니다, 회장님. 아들 민재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어디서 굴러먹던 놈의 자식까지 후계자로 앉히는 꼴은 못 봅니다. K그룹은 내 것이었어야 합니다. 정의사의 목소리는 분노와 질투로 떨렸습니다. 최진우가 보안 요원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당장 저놈 끌어내. 횡령, 배임, 증거 조작 싹 다 묶어서 검찰에 고발해. 정의사가 끌려나가며 악을 썼습니다. 너도 깨끗한 줄 알아. 내 아들 최민재는. 보안 요원들이 정의사를 거칠게 끌고 나갔습니다.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회의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태양이가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해 퇴원하던 날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병원 로비는 퇴원하는 태양이를 축하하는 의료진들로 북적였습니다. 태양아, 이제 정말 건강해졌구나. 담당 의사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최진우는 박수영과 태양이를 K그룹 회장 저택 본가로 정식으로 데려왔습니다. 저택의 거대한 철문이 열리며 태양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태양이의 법적 입적 절차도 즉시 진행되었습니다. 서류에 강태양이라는 이름이 정식으로 기록되는 순간 최진우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양아, 여기가 이제 내 집이다. 그날 저녁 평생 요리 한번 해본 적 없던 한소희가 서툰 솜씨로 미역국을 끓여냈습니다. 앞치마는 국물로 얼룩져 있었고 손에는 가벼운 화상 자국까지 생겼습니다. 태양아, 먹어보렴. 내가 끓였다. 한소희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렸습니다. 태양이가 미역국을 한 숟가락 크게 뜨더니 활짝 웃었습니다. 맛있어요, 할머니. 할머니라는 말에 한소희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눈 녹듯 풀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최진우는 5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아들 최민재의 방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 펜, 침대 위에 베개, 벽에 걸린 사진들, 모든 것이 시간이 멈춘 듯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최진우가 서재에서 낡은 앨범을 꺼내 태양이의 무릎에 펼쳤습니다. 이게 내 아빠 어릴 때 사진이다. 태양이가 앨범 속 자신과 꼭 닮은 최민재의 사진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아빠다. 우리 아빠. 최진우는 태양이에게 처음으로 아빠 최민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장난기, 학창 시절의 추억들을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그리움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스며들었습니다. 주말 오후 저택 정원에서 처음으로 네 식구가 함께 바비큐 파티를 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정원에는 고기 굽는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최진우가 서툰 솜씨로 고기를 뒤집고 박수연이 야채를 씻고 한소희가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조차도 따뜻했습니다. 최진우가 창고에서 먼지 쌓인 자전거를 꺼내왔습니다. 태양아, 할아버지가 자전거 가르쳐 줄게. 태양이가 비틀거리는 자전거에 올라타고 최진우가 뒤에서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렇지, 넘어져도 괜찮아.
할아버지가 잡아줄게. 태양이가 혼자서 자전거를 타고 정원을 한 바퀴 도는 모습을 보며 최진우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최진우는 아들 최민재에게는 단 한 번도 해주지 못했던 아버지의 역할을 손자 태양이를 통해 뒤늦게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태양이의 완치와 K그룹의 공식 후계자 지명을 축하하는 성대한 파티가 저택 정원에서 열렸습니다. 늦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저녁, 정원 곳곳에는 화려한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작은 전구들이 나무마다 감겨져 있었고 그 불빛들이 반짝이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재계의 거물들, 정치인들, 사회계 각층의 인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웨이터들이 은쟁반에 샴페인 잔을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하객들 사이를 누볐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행복으로 빛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진우가 샴페인 잔을 높이 들고 하객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제 손자 태양이를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최진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기저기서 하객들의 휴대전화가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 딩동, 따르르르.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하객들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갑자기 바뀌며 긴급 뉴스 속보가 터져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5년 전 K그룹 최민재 전무의 사망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닌 뺑소니 사망사고였으며 쨍그랑 박수연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났습니다. 최진우 회장이 당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피해자 가족을 금품으로 협박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어 최진우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김이사, 저놈이. 하객들이 하나둘씩 최진우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파티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냉랭해졌습니다. 박수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과 최진우를 번갈아 보며 절규했습니다. 뺑소니요? 민재 씨가 사람을 치고 도망쳤다고요? 박수연이 최진우에게 달려들어 가슴을 쳤습니다. 그걸 아버님이 덮으셨다고요? 맞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최진우는 입술만 떨 뿐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찰싹? 한소희가 최진우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손바닥이 뺨에 닿는 소리가 정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결국 당신 욕심이 민재 죽인 거야. 그때도 그렇게 돈으로 틀어막으려고 하더니 이제 겨우 우리 태양이 찾았는데 당신이 우리 태양이 인생까지 다 망쳤어. 한소희의 목소리는 2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을 정도로 격렬했습니다. 지수야, 내 말 좀. 내 몸에 손대지 마. 한소희가 최진우를 뿌리치며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정원을 뛰쳐나가 저택을 떠나버렸습니다. 차 시동 소리와 급하게 멀어지는 엔진음이 그녀의 절망을 대변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파티장에서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연이 태양이의 손을 잡고 떠나려 했습니다. 가자, 태양아. 여긴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야. 태양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버텼습니다. 싫어. 나 안 가. 할아버지랑 살 거야. 할아버지가 나 살려줬어. 시끄러워. 내 아빠가 사람을 죽였대. 이 할아버지는 그걸 숨겼어. 가자. 박수연의 목소리는 울분으로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김비서가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사회에서 긴급 소집 명령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당장 사퇴하라고 난리 났습니다. 김비서의 손에는
여러 장의 긴급 서류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본사로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회장님, 당장 출국 금지 조치 내려졌습니다. 최진우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진우가 태양이를 데리고 떠나려는 박수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평생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았던 최진우가 차가운 정원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일어나세요. 박수연이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최진우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수연아. 다 내 죄다. 민재를 그렇게 괴물로 키운 것도 내 죄고 진실을 숨긴 것도 내 죄다. 최진우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태양이만큼은 지키게 해다오. 제발 내 손자만큼은 내가 지킬 수 있게 해줘. 박수연은 울면서 버티는 태양이와 무릎 꿇고 애원하는 최진우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최진우는 텅 빈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떠났고 전화는 끊어졌으며 정원의 조명도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서재의 벽난로에서만 장작이 타는 소리가 팔팔 났습니다. 책상 위에는 태양이가 그린 가족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태양이가 손잡고 웃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최진우가 그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옆에는 아들 최민재의 어릴 적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진우는 두 이미지를 번갈아 보며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벽난로 불빛만이 그의 얼굴을 외롭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K그룹 본사 로비는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최진우가 헌한 얼굴로 단상 위에 섰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한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는 가운데 최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5년 전 제 아들이 저지른 뺑소니, 사망사고와 그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제 모든 잘못을 인정합니다. 저는 오늘부로 K그룹 회장직에서 사퇴하겠습니다. 또한 제 주식 전량과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이 재산은 뺑소니 피해자 및 희귀혈액병 아동지원재단을 설립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최진우가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죄했습니다. 한소희가 텔레비전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고백하고 무너지는 최진우의 모습에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소희는 기자회견장으로 달려가 단상에서 내려오는 최진우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최진우는 변호사들을 모두 물리치고 혼자 검찰청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최진우는 피해자, 유족의 손을 붙잡고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가 제 아들 대신 평생 속죄하겠습니다.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최진우는 항소하지 않고 담담하게 수갑을 찼습니다. K그룹 저택은 재단에 귀속되어 매각되었습니다. 한소희와 태양이는 박수연의 꽃집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한소희는 꽃집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꽃 이름을 외우고 물을 주고 가위질을 배웠습니다. 손에 가시가 찔려 피가 났지만 묵묵히 계속했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교도소 정문이 무겁게 열렸습니다. 두부 한 모를 든 최진우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10살이 된 태양이가 달려와 최진우의 허리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최진우가 태양이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우리 태양이 이렇게 컸어?
한소희와 박수연이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네 사람은 최민재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태양이가 비석 앞에 모범상 상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빠, 나 또 상 탔어. 최진우가 비석을 정성껏 닦았습니다. 내가 못다한 아버지 노릇, 할아버지가 다 할게. 이제 편히 쉬어라, 아들아. 네 사람은 손을 잡고 묵념했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빌라 식탁에 네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시끌벅적한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밤 태양이가 잠들기 전 두 사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아빠 잘 자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모두 잘 자요. 태양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잠이 들었습니다. 작은 빌라의 창밖으로 따뜻한 달빛이 네 가족을 포근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